갑자기 이분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네. 그래서 급히 섭외했습니다.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본인 이름이 갑자기 검색어에 오르셔가지고, 그죠? 당황하셨죠? 그러게요. 저는 그 검색어 오른 거를 보기 전에 지인들이 뭔가를 보내줘서 예. 그렇게 읽어보다가 무슨 이런 진짜 같은 공식 문서 같은 게 이렇게 시중에 떠도나. 네. 그런데 뭐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름이 거론돼서 뭐 내정되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글쎄 그게 그러니까 혹시 내정됐는데 저희 내정 안 된 걸로 알고 계시면서 저희 방송하면서 정말로 내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저를 초대하셨다면은 저는 좀 죄송하게 된 거고요. 네. 사실 그 연락이 와야 그 다음에 그게 정말 되는 거가 아닌가 싶고요. 네. 뭐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안 하십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어제 하루를 뭐 시달리면서 보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이 사람이면 할만하다, 함직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얘기가 떠도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만약에 그게 그 아니어서 무안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2012년에 당시 시민 캠프에서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캠프에도 참여하셨고. 네. 2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5년여가 되는 거죠. 예. 네. 2012년에는 시민캠프 대변인으로 적극 활동하셨고 이번에는 국민참여본부 수석 이름들이 길어가지고 캠프 그러게요. 하여튼 거기 참여하셨고. 네. 예. 본인 직책명도 다 못 외우시죠? 대부분 못 외우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그 여의도 그 서여의도 그 지역에서 예. 그 길을 지나면서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면 한 30-40명이 돌아볼 거다. 네. 이런저런 직함들이 어쨌든 있었는데요. 끝에 직접 본부장으로 끝나는 부본부장이죠. 예, 네. 직책을 가지셨는데 그러면은 청와대 대변인 후보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는데 아니었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인터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까요? 제가 이런 모멸감을 느낄 줄이야. 저희가 하도 이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대부분 전화도 안 받고 인터뷰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잡았다 했으나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나갈까요? 더 이상 유정아 이름 검색하지 말기 마시고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문재인 그 이사장 노무현재대 이사장 네. 시절부터 뵀는데 예.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이 자리를 줄 테니까 이 일을 해달라 이런 말을 절대로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럼요. 저도 네. 그렇게 일을 했고요. 절대 안 하는 분이고 또 영입 인사들도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그 총선 때도 자 그럼 어디 지역구 혹은 어디 비례 뭐 어디 뭘 할 테니 이런 말을 단 한 사람에게도 하지 않아 가지고 다들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고민하고 막. 예. 글쎄 저도 이번에 이제 캠프에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순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그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모습들이 보기 좋아하냐면 지난 2012년에도 치과 의사 하시다가 그 월급 의사를 두고 본인이 즐겁게 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아주 맑은 눈 같은 정말 그냥 적극적인 의지 같은 것들이 참 보기가 좋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보상을 바라고.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뭐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뀔 전전긍긍하고. 때마다 이게 본인의 입지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저는 전자 쪽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많은 것들이 좀 챙겨줘야 되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있으니까 그냥 뭐라도 하자.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4월 이제 총선에 유난히 많은 신인들이 영입됐고 그래서 그분들 대부분 인터뷰해 봤는데 네. 대부분
보통 이제 그 주요 인사들 영입할 때 자 그러면 당신 지역구는 여기 혹은 비례 몇 번 이 정도 말들을 듣고 오거든요. 근데 아, 그래요? 그 여의도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이라서. 그분들이 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만 안 들은 줄 알았는데 당신만 못 들은 거 했더니 다른 인터뷰를 해봐도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당한 거라고 지금. 아마 그게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믿음 같은 것 그런 게 아닐까. 그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줄 것 같고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아봐 줬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만족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낙선되면 다 백수되는 거죠. 근데 만족까지 하고. 본인도 2012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낙선되면서 사실상 백수로 오래 지내. 네, 방송하던 거는 뭐 그 순간 발표된 순간 그만하게 됐고요. 더욱 잔인했던 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녹음을 해놨는데 예. 그 위쪽의 간부가 KBS에서 이 일주일 동안도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아나운서를 다른 친구를 해서 PD가 고생을 했던 게 참 미안하고요. 그래도 저는 그 이후에 방송은 그만뒀지만 어떻게 뭐 그만둔 게 연극도 하게 아니고 되고 네, 예, 예. 하고 싶었는데 안 써준 거죠. 제가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방송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하던 말을 계속하면 예. 연극을 하기도 했고 연극. 또 올해는 할 게 영화를 찍기도 했어요. 없으니까요. 아니 연극을 하시는 제가 분들이야 그게 새로운 직업이지만. 가능성을 찾았어요. 예. 고마하세요. 그래서 5년 동안 참 많은 활동을 하셨죠. 개인적으로. 활동이요? 예. 연극도 하시고. 네네네.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했는데 연극은 잘 안 되던가요? 연극을 한 6개월 정도 지방 공연까지 했는데 예.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서 제가 여배우라고 하고 다니다가 제가 배우인 걸 잊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독립영화를 찍었습니다. 독립영화요?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낙선 직후에 연극 좀 하셨고, 예, 그리고 최근에 영화 한 편 하셨고, 그 가운데 긴 시간 동안을 쉬셨고, 이렇게 오랫동안 좀 공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공적인 네. 얘기. 아니 저희는 이제 청와대 대변인 되시는 줄 알고 모셨는데 청와대 대변인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대통령의 소통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실존적 결단이거든요. 직업적 전망을 완전히 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후보에게 던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5년을 버틴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캠프에 들어가서 결국은 당선되는 걸 지켜본 소감은 어떠세요? 남다를 것 같은데 실제. 네, 제가 그때 그 문재인 보우트 라이브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저희 투표 동료 생방송을 하고 네. 있었을 때 그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오후였는데 옆에 박정 의원이 진행자로 나와 계셨고 김현미 의원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방송을 하면서 출구조사를 발표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박정 의원 나도 직업을 갖게 됐구나 이제. 박정 의원한테 진행을 좀 부탁하고 울고 있었더니 예. 박정 의원이 오히려 비진행자가 저기 울지 마시고 이건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를 격려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직업을 갖게 됐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여기 일자리 방송인가요? 다들 대변인 되는 줄 알았는데 대변인도 안 되시고.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저희가 섭외는 그렇게 했는데 네. 예, 컨셉이 달라져가지고 네. 놀래는 컨셉으로 다시. 만약에 대변인이 결국 안 되시면 저희 방송 같이 하시죠. 가끔 나오시고 연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아침부터 많이 웃습니다 덕분에. 그 스피치 전문가시니까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첫 번째 후보 시절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의원도 했다가 야인도 했다가 그리고 이번에 또 후보가 돼서 토론회도 거치고 몇 번에 걸친 훨씬 더 강도 높은 지난번보다 스피치 전문가로서 이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의 그 말이라는 거는 뭐 살면서 조금씩 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진화를 하는 건 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거쳐보고 자기 자신의 말하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게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뭐 문 후보님이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경선 기간에 11번의 토론 그리고 이 본선 기간 동안에 5번의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셨던 것 같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람도 교정이 많이 뭐 졌어요. 질문이나 상황을 아우르는 태도라든가 답할 것은 꼭 답하되 그 좀 불필요한 질문이거나 그 상황을 아우르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은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넣으셨고 협피 기술. 그게 회피 기술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말할 것은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은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신 거고요. 네. 아, 그걸 또 같은 편에서는 여유로 보시는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뭔가 변함이 있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소통의 그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본인이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보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떤 능란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사실은 능란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산은 올라가고 나면 내려오는 길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란함을 이렇게 앞으로 보면서 계속 어떤 그 기슭에서 이렇게 계속 어떤 것들을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같은 것들이 그분의 소통의 모습에도 드러난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뭐 그분의 소통이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뭐 옆에서 지도를 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지만 조언을 드리지 않고 언제나 격려를 해드리는 편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사드 이런 거는 이 전문가가 옆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 사드. 어떤 부분들은 그 오랫동안 결국은 그 방언이라는 것은 네. 어떤 그 조음점이라고 그래서 그 혀가 이 입안에서 위치하는 거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오랫동안 가진 발음의 습관들인 거고 네. 어조라든가 뭐 액센트, 강세 우리말에도 강세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숨겨진 그러한 것들이 좀 다른 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우리 사드라고 쓰잖아요. 그 쓴 대로 읽는 사람한테 자꾸 뭐라 그러나 그 생각이 나중에 들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쌀로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쌀은 살로 발음하는 그런 귀여움을 가지셨죠. 예,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은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스피치 전문가니까 혹시 전문가적 관점에서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든가 교정이 된다든가. 그것 자체를 고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시도도 안 하신 거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 예,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 고쳐지니까요. 사람이 어떤 그 단어 하나하나에 자꾸만 이렇게 발음에 신경을 쓰다 보면 네. 전체적인 맥락이나 그럴 수 중요한 있습니다. 것들을 잃는 것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마지막으로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늘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더 집중하시는 걸로. 왜 알고 5년간 안 있습니다. 떠나셨어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왜 올라 그러세요? 아니, 우는 건 아니고요. 네. 글쎄 사실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는 건 아닌데 왜 우세요? 말 같지 않은 말들에 너무 시달렸잖아요. 네. 사실은 유창함이라는 게 저는 말의 기준을 말을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가르는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유창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각이 쫓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에 우리가 많이 시달려 왔었고 이제 소통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지만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생각이 고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분이 계속해서 좋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를 삼고 싶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조금 전부터 김어준 씨가 너무 그 관심도가 떨어지는 눈동자로 저를 바라봐서 대변인 아니시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답변을 하기가 참 겸연쩍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죠. 그래도. 제 발음도 그저에 가능합니까? 뭐 그다지 이렇게 고쳐야 될 게 보이지는 않아요. 발음 같은 것들은 다른 것들이 좀 정신 자세라든가 이런 거. 재밌어합니다. 왜 그러세요? 재밌어합니다. 아니 이제 남의 발음은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본인은 이제 직업적 전망을 고민하셔야 될 텐데. 제가 사실 이렇게 보기와 달리 예. 뭔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 지금은 있어야 앞에 되지 않습니까? 펼쳐지는 어떤 일들이 다가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예 그것 마음 내키는 대로 네. 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네.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네. 아, 저희가 오늘은 대변인 예정자로 초대를 했다가 구직자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다른 질문들은 다 안 하고 끝난 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왜냐면 뭐 앞으로의 포부 그런 것도 대변인이 될 때만 네, 다른 질문은 다 대변인은 예정하고 저희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꼭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네. 받아본 질문지는. 급속히 관심이 떨어진 관계로 진행자가. 예. 아닌데 제가 사실 유정아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 유정아 씨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방송도 잘하시고 스피치도 잘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시간이 많으실 테니까 저희 방송과 어떻게 접점을 찾아볼까 하던 참이었어요. 진심으로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구직을 해 주시는 거군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마침 그런 접점을 찾고 있었는데 대변인이 되어서 안 되실 거구나 하고 걱정했었는데 대변인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이제 접점을 계속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로 대변인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다가? 글쎄요, 네.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오늘 이렇게 하고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였고요. 저희가 코너를 하나 만들든가 성대모사 코너라든가 스피치 코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조만간 다시 뵙는 것으로. 예. 가나요, 저? 예. 많은 답변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그거는 대변인 되고 나서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할까요? 더 이상 유정아 이름 검색하지 말기 마시고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문재인 그 이사장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부터 뵀는데 예.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이 자리를 줄 테니까 이 일을 해달라 이런 말을 절대로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럼요. 저도 네. 그렇게 일을 했고요. 절대 안 하는 분이고 또 영입 인사들도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그 총선 때도 자 그럼 어디 지역구 혹은 어디 비례 뭐 어디 뭘 할 테니 이런 말을 단 한 사람에게도 하지 않아 가지고 다들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고민하고 막. 예. 글쎄 저도 이번에 이제 캠프에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순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그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모습들이 보기 좋았냐면 지난 2012년에도 치과 의사 하시다가 그 월급 의사를 두고 본인이 즐겁게 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아주 맑은 눈 같은 정말 그냥 적극적인 의지 같은 것들이 참 보기가 좋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보상을 바라고.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뭐가 한번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게 본인의 입지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저는 전자 쪽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많은 것들이 좀 챙겨줘야 되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있으니까 그냥 뭐라도 하자.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4월 이제 총선에 유난히 많은 신인들이 영입됐고 그래서 그분들 대부분 인터뷰해 봤는데 대부분 보통 이제 그 주요 인사들 영입할 때 자 그러면 당신 지역구는 여기 혹은 비례 몇 번 이 정도 말들을 듣고 오거든요. 근데 그래요? 여의도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이라서. 그분들이 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만 안 들은 줄 당신만 못 들은 거 했더니 다른 인터뷰를 해봐도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 다 당한 거라고 지금. 아마 그게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믿음 같은 것 그런 게 아닐까. 그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줄 것 같고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아봐 줬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만족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낙선되면 다 백수되는 거죠. 근데 만족까지 하고. 본인도 2012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낙선되면서 사실상 백수로 오래 지내셨어요. 네. 방송하던 거는 뭐 그 순간 발표된 순간 그만하게 됐고요. 더욱 잔인했던 건 제가 놀래는 컨셉으로 다시.
만약에 대변인이 결국 안 되시면 저희 방송 같이 하시죠. 가끔 나오시고 연기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아침부터 많이 웃습니다 덕분에. 그 스피치 전문가시니까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첫 번째 후보 시절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의원도 했다가 야인도 했다가 그리고 이번에도 후보가 돼서 토론회도 거치고 몇 번에 걸친 훨씬 더 강도 높은 지난번보다 스피치 전문가로서 이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의 그 말이라는 거는 뭐 살면서 조금씩 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진화를 하는 건 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거쳐보고 자기 자신의 말하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게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문 후보님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경선 기간에 11번의 토론 그리고 이 본선 기간 동안에 5번의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셨던 것 같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람도 교정이 많이 뭐 졌어요. 질문이나 상황을 아우르는 태도라든가 답할 것은 꼭 답하되 그 좀 불필요한 질문이거나 그 상황을 아우르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은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넣으셨고. 협피 기술. 그게 회피 기술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말할 것은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은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신 거고요. 네. 아, 그걸 또 같은 편에서는 여유로 보시는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뭔가 변함이 있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소통의 그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본인이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보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떤 능란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사실은 능란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산은 올라가고 나면 내려오는 길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란함을 이렇게 앞으로 보면서 계속 어떤 산 그 기슭에서 이렇게 계속 어떤 것들을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같은 것들이 그분의 소통의 모습에도 드러난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뭐 그분의 소통이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뭐 옆에서 지도를 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지만 조언을 드리지 않고 언제나 격려를 해드리는 편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사드 이런 거는 이 전문가가 옆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 사드. 어떤 부분들은 그 오랫동안 그 결국은 그 방언이라는 것은 네. 어떤 그 조음점이라고 그래서 그 혀가 이 입안에서 위치하는 거 뭐 이런저런 거 일주일 정도 녹음을 해놨는데 예. 그 위쪽에 간부가 KBS에서 이 일주일 동안도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아나운서를 다른 친구를 해서 PD가 고생을 했던 게 참 미안하고요. 그래도 저는 그 이후에 방송은 그만뒀지만 어떻게 뭐 그만둔 게 연극도 하게 아니고 되고 네, 예, 예. 하고 싶었는데 안 써준 거죠. 제가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방송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하던 말을 계속하면 예. 연극을 하기도 했고 연극. 또 올해는 할 게 영화를 찍기도 했어요. 없으니까요. 아니 연극을 하시는 제가 분들이야 그게 새로운 직업이지만. 가능성을 찾았어요. 예. 고마하세요. 그래서 5년 동안 참 많은 활동을 하셨죠. 개인적으로. 활동이요? 예. 연극도 하시고. 네네네.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했는데 연극은 잘 안 되던가요? 연극을 한 6개월 정도 지방 공연까지 했는데 예.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서 제가 여배우라고 하고 다니다가 제가 배우인 걸 잊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독립영화를 찍었습니다. 독립영화요?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낙선 직후에 연극 좀 하셨고, 예, 그리고 최근에 영화 한 편 하셨고, 그 가운데 긴 시간 동안을 쉬셨고, 이렇게 오랫동안 좀 공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공적인 네. 얘기. 아니 저희는 이제 청와대 대변인 되시는 줄 알고 모셨는데 청와대 대변인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대통령의 소통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실존적 결단이거든요. 직업적 전망을 완전히 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후보에게 던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5년을 버틴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캠프에 들어가서 결국은 당선되는 걸 지켜본 소감은 어떠세요? 남다를 것 같은데 실제.
네, 제가 그때 그 문재인 보우트 라이브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저희 투표 동료 생방송을 하고 네. 있었을 때 그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오후였는데 옆에 박정 의원이 진행자로 나와 계셨고 김현미 의원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방송을 하면서 출구조사를 발표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박정 의원 나도 보고 직업을 갖게 됐구나 이제. 박정 의원한테 진행을 좀 부탁하고 울고 있었더니 예. 박정 의원이 오히려 비진행자가 저기 울지 마시고 이건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를 격려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직업을 갖게 됐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여기 일자리 방송인가요? 다들 대변인 되는 줄 알았는데 대변인도 안 되시고.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저희가 섭외는 그렇게 했는데 예, 컨셉이 달라져가지고. 네. 갑자기 이분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네. 그래서 급히 섭외했습니다.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본인 이름이 갑자기 검색어에 오르셔가지고 그죠? 당황하셨죠? 그러게요. 저는 그 검색어 오른 거를 보기 전에 지인들이 뭔가를 보내줘서 예. 그렇게 읽어보다가 무슨 이런 진짜 같은 공식 문서 같은 게 이렇게 시중에 떠도나 네. 그런데 뭐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름이 거론돼서 뭐 내정되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글쎄 그게 그러니까 혹시 내정되었는데 저희 내정 안 된 걸로 알고 계시면서 저희 방송하면서 정말로 내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저를 초대하셨다면은 저는 좀 죄송하게 된 거고요. 네. 사실 그 연락이 와야 그 다음에 그게 정말 되는 거가 아닌가 싶고요. 네. 뭐 제가 본인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김어준 거짓말 안 씨도. 하십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어제 하루를 뭐 시달리면서 보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이 사람이면 할만하다, 함직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얘기가 떠도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기분 좋게 만약에 생각하시기로. 그게 그 아니어서 무한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2012년에 당시 시민 캠프에서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캠프에도 참여하셨고 네. 2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5년여가 되는 거죠. 예. 네. 2012년에는 시민캠프 대변인으로 적극 활동하셨고 이번에는 국민참여본부 수석 이름들이 길어가지고 캠프 그러게요. 하여튼 거기 참여하셨고 네. 예. 본인 직책명도 다 못 외우시죠? 대부분 못 외우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그 여의도 그 서여의도 그 지역에서 예. 그 길을 지나면서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면 한 30-40명이 돌아볼 거다. 이런저런 직함들이 어쨌든 있었는데요. 끝에 직접 본부장적으로 끝나는 직책, 부본부장이죠. 네. 직책을 가지셨는데 그러면은 청와대 대변인 후보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는데 아니었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까요? 제가 이런 모멸감을 느낄 줄이야. 저희가 하도 이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대부분 전화도 안 받고 인터뷰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잡았다 했으나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나 것들 때문에 오랫동안 가진 발음의 습관들인 거고 네. 어조라든가 뭐 액센트, 강세 우리말에도 강세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숨겨진 그러한 것들이 좀 다른 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우리 사드라고 쓰잖아요. 그 쓴 대로 읽는 사람한테 자꾸 뭐라 그러나 그 생각이 나중에 들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쌀을 쌀로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쌀은 살로 발음하는 그런 귀여움을 가지셨죠. 예,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은가. 아니, 저는 스피치 전문가니까 혹시 전문가적 관점에서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든가 교정이 된다든가. 그것 자체를 고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시도도 안 하신 거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 예,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 고쳐지니까요. 사람이 어떤 그 단어 하나하나에 자꾸만 이렇게 발음에 신경을 쓰다 보면 네. 전체적인 맥락이나 그럴 수 중요한 있습니다. 것들을 잃는 것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마지막으로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늘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더 집중하시는 걸로. 왜 알고 5년간 안 있습니다. 떠나셨어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왜 올라 그러세요? 아니, 우는 건 아니고요. 네. 글쎄 사실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는 건 아닌데 왜 우세요? 말 같지 않은 말들에 너무 시달렸잖아요. 네. 사실은 유창함이라는 게 저는 말의 기준을 말을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가르는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유창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각이 쫓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에 우리가 많이 시달려 왔었고 이제 소통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생각이 고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분이 계속해서 좋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를 삼고 싶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 전부터 김어준 씨가 너무 관심도가 떨어지는 눈동자로 저를 바라봐서 대변인 아니시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답변을 하기가 참 겸연쩍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죠. 그래도. 제 발음도 그저에 가능합니까? 뭐 그다지 이렇게 고쳐야 될 게 보이지는 않아요. 발음 같은 것들은 다른 것들이 좀 정신 자세라든가 이런 거. 재밌어합니다. 왜 그러세요? 재밌어합니다. 아니 이제 남의 발음은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본인은 이제 직업적 전망을 고민하셔야 될 텐데. 제가 사실 이렇게 보기와 달리 네. 뭔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그런 성격.